안녕하세요. 저는 74세 박태준이라고 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흔한 이름일지 모르겠지만 젊은 시절 저는 무일푼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 만큼 큰 기업 태준그룹을 일구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하며 모든 걸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덕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했고 경제계에서 전설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조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준 뒤 한 발짝 물러나 쉬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한창 때처럼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도 듭니다. 그런데 세상은 제가 알고 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겪었겠습니까? 전쟁, 경제 위기, 수많은 기술 발전까지. 저는 그 모든 걸 지나며 세상이 발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답답하고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어른으로서,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어른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게 참 씁쓸하지만 세상은 정말 말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제 사람들은 말합니다. 개인주의가 중요한 시대야. 하지만 저는 이 개인주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개인주의가 정말 내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는 개인주의인가?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핑계일 뿐인가? 얼마 전 제가 한 뉴스를 봤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거리에서 어르신을 조롱하며 웃음거리로 삼는 영상이었죠. 그걸 본 또래 친구들은 그저 핸드폰으로 촬영하며 웃기다는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어른에게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른을 공경하라고 하셨고 저는 그것이 당연한 줄로 알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커녕 우습게 보며 조롱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물론 세상이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변화라는 이름으로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까지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요즘 또 한 가지 저를 괴롭게 하는 것은 소위 갑질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실제로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며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점점 모든 권위를 갑질로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엄격했던 것은 그들의 성장과 회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일을 하면 바로잡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그들의 능력을 끌어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이라도 불편한 지적을 하면 갑질이라고 비난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은 젊은 세대를 위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손을 놓아야 한다는 말일까요? 제가 보기엔 진정한 갑질은 권위를 남용해 남을 무시하거나 부당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회는 진짜 갑질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며 한숨을 내쉬던 중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집안 문제입니다. 며느리인 이서연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도 사실 그녀와 관련된 일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녀를 싫어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들이 그녀를 좋아했기에 저 역시 그녀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시아버지가 아닌 자신보다 아래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부부가 더 행복하게 살도록 조금 눈 감아주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저뿐 아니라 회사 직원들에게까지 갑질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무례를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모욕하고 마치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도 된 양 행동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최근에 벌인 일은 저를 완전히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보지 않겠다고. 제가 다시 한번 세상의 기본을 가르쳐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인 존중과 예의를 되찾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제가 겪은 일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머, 이 늙은 청소부 아저씨가 또 여기 계시네? 까랑까랑한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시간대. 이서연 대리는 눈살을 찌푸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저씨, 저희 앞에서 좀 비켜주시겠어요? 아침부터 기분 나쁘니까요. 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굽혀 물걸레질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아예 그의 앞을 가로막고는 팔짱을 겼습니다. 이 늙으신 분이 아직도 여기 계신 게 신기하네요. 아니, 다른 곳은 몰라도 우리 회사는 수준이 있거든요. 옆에 있던 직원들이 서연의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아이고, 나이도 있으신데 이러고 다니기 힘드시지 않으세요? 뭐 평생 이런 일만 하셨겠지만요. 박태준은 차분하게 대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리님. 곧 마무리하고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서연이 손을 흔들며 역정을 냈습니다. 아, 그만 좀 굽실거리세요. 정말 짜증나니까요. 냄새도 나고요. 제발 좀 멀리 가서 일하세요. 그리고는 들고 있던 커피를 벌컥 들이키더니 일부러 박태준이 방금 닦은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커피가 바닥에 번졌습니다. 컵 조각들이 깨진 채 흘러내렸습니다. 박태준이 손을 멈칫하자 서연은 일부러 한쪽 발을 살짝 들어 보이며 야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어쩌죠? 제가 실수를 해버렸네요. 뒤에 있던 직원들이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김 팀장이 서연을 바라보며 능청스럽게 맞장구 쳤습니다. 서연 대리님, 정말 조심하셔야죠. 우리 청소부님께서 불편하시겠어요. 이 연세에 바닥을 닦는 것도 벅찰 텐데요. 박태준은 걸레를 조용히 쥐고 깨진 컵 조각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 다시 말을 던졌습니다. 아, 참. 그녀가 인상을 찌푸리며 얄미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 자리 앞도 좀 깨끗하게 닦아주시겠어요? 그러나 그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서연을 향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리님, 이 회사가 원래 이렇게 예의 없는 직원을 키우는 곳이었습니까? 회장님, 이번 계약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협상을 성사시키셨습니까? 20년 전 대기업 태중그룹의 창립자 박태준 회장은 대한민국 경제계를 뒤흔든 거목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손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였으나 그는 오직 실력과 노력만으로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초대형 기업을 일구어냈습니다. 사업 감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으며 결단력 또한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엄격하였지만 공정하고 따뜻한 리더로 존경받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해외 유학까지 보내며 최고의 교육을 시켰고 언젠가는 기업을 이끌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변에서 이러한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이제 좀 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그동안 너무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 말에 박태준 회장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 후 그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사업보다는 개인적인 삶을 더 중요시하며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가 데려온 여자가 바로 이서연이었다. 박태준 회장은 이서연을 처음 본 순간부터 탐탁지 않았습니다. 너무 물질적이며 허영심이 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저 묵묵히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며느리는 서서히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를 극도로 피하며 겉으로는 깍듯한 척하더니 남편이 없을 때는 차갑고 싸늘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심지어 시댁을 귀찮아하고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아버님, 너무 고지식하게 살지 마세요. 요즘 세상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아들에게 사업을 물려주셨으면 됐잖아요? 그녀는 대놓고 시아버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박태준 회장은 그저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며느리가 갑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 부하 직원들을 하인처럼 대하는 태도, 사내 정치를 이용한 권력 남용, 그녀는 자신의 직위를 악용하며 수많은 직원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박태준은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며느리의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겠다. 그렇게 그는 태준그룹 청소부로 위장 취업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계를 주름잡던 거목이 이제는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무시당하며 걸레질을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이었으므로 박태준 회장은 천천히 머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진짜 얼굴을 낱낱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도 자신이 누구를 모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이번에 서연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이제는 내게 가르쳐 줄 때가 되었구나. 태준그룹 17층 사무실 점심시간 직후 직원들이 하나둘씩 자기 자리로 돌아오며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서연 대리는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우아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서 조용히 쓰레기를 줍고 있는 박태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직도 저 청소부가 여기 있네? 서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더니 박태준을 향해 일부러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저씨,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고 빨리 청소나 하세요. 정말 보기만 해도 답답하네요. 그러고는 저번처럼 또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일부러 바닥으로 컵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사무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컵에서 커피가 사방으로 튀었고 그중 일부가 박태준의 옷에까지 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 없이 바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일부러 입을 가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실수로 떨어뜨렸네요.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바닥도 닦고 제 구두도 좀 닦아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주변에 있던 직원들 몇몇이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감히 그녀에게 대들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박태준을 내려다보며 하이힐의 코끝으로 바닥을 가볍게 툭툭 찼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더러워서야 청소부 아저씨. 뭐 하세요? 빨리 닦으셔야죠? 박태준은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그런 시선을 받아본 적이 없는 듯 서연이 순간적으로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비웃음을 지으며 턱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이런 일 하시는 분이 기분 나쁘면 어디 가서 불만이라도 터뜨릴 건가요? 회장님이라도 찾아가시겠어요? 그녀의 말에 몇몇 직원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김 팀장이 그 분위기를 타며 덧붙였습니다. 서연 대리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데요. 그러나 그는 그 말마저 비꼬듯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런데도 청소부 일을 하고 계신 걸 보면 뭐 사정이 있으시겠죠? 자식들이 안 챙겨두시나? 서연은 희죽 웃으며 다시 박태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가족들이라도 잘 챙겨두셨다면 이 나이에 이런 일 안 하셨을 텐데요. 그 말에 사무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러나 박태준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흩어진 커피를 조용히 걸레로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끝까지 지켜봐야겠구나. 다음날 아침 사무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은 각자의 업무를 시작하고 있었고 이서연 대리는 어제처럼 거만한 태도로 회의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어머, 회장님, 태준그룹의 현직 회장 박태준의 아들 박도연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오시다니 웬일이십니까? 서연은 눈을 크게 뜨며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싸늘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한쪽에서 박태준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 회사의 창립자다.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이 회사는 내가 맨손으로 세운 곳이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너희들을 지켜보았다. 그 순간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커졌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박태준을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리려 했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난도 참. 그러나 박도연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서연 대리, 그동안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스스로는 알고 있겠지? 순간 서연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때 박태준이 천천히 한 발 더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어제 커피를 일부러 쏟은 것도, 내 앞에서 하대하고 조롱한 것도, 내가 해온 모든 행동을 나는 다 지켜봤다. 그 순간 회의실에 설치된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CCTV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서연이 박태준에게 했던 모욕적인 행동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여길 기웃거리세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이라니. 자식들이 안 챙겨줘요? 아, 냄새. 제 구두도 좀 닦아주실래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눈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직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차가운 시선으로, 누군가는 경멸의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태준은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너는 이제 이 회사에 더 이상 있을 자격이 없다. 이서연은 숨이 턱 막혔다.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는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고, 박태준 회장은 여전히 조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얼어붙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서연 대리, 이제 더는 할 말이 없겠지? 박도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공간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도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저 건 오해예요. 저게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도연은 그녀를 매섭게 뿌리쳤습니다. 이게 오해라고? 직접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순간 박태준이 천천히 걸어 나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서연, 내가 나를 모욕하고 조롱한 것은 상관없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면서도 차분하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가 감히 여태 아버지께 한 행동은 물론 내 직원들을 하대하고 약자를 무시하고 회사의 분위기를 흐트러뜨린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제는 더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에 서연은 급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도 그녀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자신을 따르던 직원들조차 차갑게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도연이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이서연 대리, 오늘부로 해고다. 뭐? 그녀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 아니야. 여보, 아니. 나 태준그룹 며느리야. 내가 감히 여기서 쫓겨날 리가 없잖아. 태준그룹의 며느리? 이제 그런 타이틀은 내게 없어. 참 뻔뻔스럽게 그런 말이 나와. 그 말과 함께 도연은 자신의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서 그녀 앞으로 던졌습니다. 쨍그랑 반지가 바닥에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서연의 귓가에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그제야 서연은 실감했나 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회사도, 자리도, 남편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태준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서연, 내가 남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 몸소 느끼며 살아라. 그리고 그는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녀를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는 듯이. 서연은 무너진 표정으로 철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한 달 후 태준그룹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태준은 다시 회장으로 복귀하였고,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서연은 그날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도연과의 이혼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녀는 모든 재산을 포기한 채 떠나야 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이제 작은 가게에서 평범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서연이 한 달 전 어디선가에서 바닥을 닦으며 흐느끼는 걸 봤다고 하더라. 이런저런 소문도 많이 들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태준그룹에서 이서연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이들에게 잊혀졌습니다. 조용히 변화하는 회사. 태준그룹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태준이 다시 경영에 복귀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개혁이 시행되었습니다. 사내 문화는 투명하게 정비되었고 직원들에게 더 이상 누군가 갑질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이제 청소하시는 아저씨께도 공손히 머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깨끗이 청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덕분입니다. 박태준은 그 장면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박태준은 태준그룹의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제는 모든 직원이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청소부를 함부로 대하는 순간 당신도 언젠가 같은 위치에 서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기업은 모두 같은 공간에서 한 가족처럼 일하며 서로를 챙기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짝짝짝 직원들은 회장님께 힘찬 박수를 보냈습니다.